오늘 함께 하실 책은 성한당에서 출판한 이기적 소통입니다. 지은이 소개하겠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저자 박보영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재직 시절 고객들과의 뛰어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교육훈련 교관을 역임하였다. 서울 힐튼호텔 트레이닝 센터 원장을 거쳐 강사로 전업한 후에는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관공서와 대기업, 그리고 대형 병원 등에서 직장 동료 및 고객과의 지혜로운 소통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25년째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통, 감성으로 행복하게 소통하기, 화난 고객과 쿨하게 소통하기가 있으며 유튜브 박보영의 이기적 소통 TV를 운영 중이다. 인간관계를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이기적 소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어질까 지속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팀장님과는 너무 안 맞아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매일 사표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요. 이혼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부부싸움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젠 아내가 뭘 해도 무감각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부모님은 늘 저를 나무라는 얘기만 하세요.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소통 강의를 다니면서 듣게 된 사연들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한다. 포기하고 이대로 살아갈까? 아니면 차라리 헤어질까? 그 어느 쪽도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혈육이라서, 자녀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별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우리가 인간관계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헤어짐을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명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본성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함께여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실천해왔다. 타인이 있기에 거친 환경에 맞서 싸울 수 있었고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인도로 떠나서 죽을 때까지 홀로 살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곁에 누군가와 잘 지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타인과 잘 지내겠다는 결심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타인과 잘 지내고자 하는 목적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선택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이기적 소통법을 창안했다. 그리고 나처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는 방법, 얽히고 설킨 타인과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공감 표현법,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언어만큼 중요한 비언어적 소통 요소 활용법 등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의 감성지능 이론을 접목하였음을 밝힌다. 지능지수인 IQ와 달리 EQ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므로써 사회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마음의 지능지수라 할 수 있다. 실패를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다잡으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러기 위해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꼭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뱀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말할 때 귓등으로 들은 거야? 분명한 불통 장면이다. 상대에게 중요한 말이라고 강조했고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한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로 소통을 이어가려고 해본다. 내가 점심 먹기 전에 해야 한다고 말한 거 기억나? 주말에 생신 모임 있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은 더 망가지기만 할 뿐이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컴퓨터는 내가 입력한 대로 정확히 그 결과를 보여준다. A를 입력하면 A를 보여주고 1 플러스 2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2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치 오차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의 소통에서 수시로 오차를 경험한다. 컴퓨터에 없는 감정의 뇌 편도체의 활약 때문이다. 생각보다 감정에 더 영향을 받는 우리의 뇌는 배가 고프거나 몸이 아프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면서 비상사태가 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가장 부정적 감정 상태인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앞뒤 안 가리고 공격의 칼을 휘두르며 정보를 다루는 IQ, 지적 지능도, 감정을 조절하는 EQ, 감성 지능도 작동을 멈추고 파충류가 된다. 원시 조상의 뇌보다도 더 원시적인 동물의 뇌인 뇌의 간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뱀이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이 저자 마크 고울스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흥분하면 뱀이 뇌가 되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된다고 한다. 뱀이 뇌로 설명되는 파충류의 뇌는 동물의 뇌인 뇌관을 말하며 생존 본능을 위한 명령만 수행한다. 생각하거나 느끼는 기능 없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 즉 숨을 쉬고 먹고 자고 공격하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만 하는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 아귀의 뇌는 인류의 뇌가 진화한 순서대로 즉 뇌간, 편도체, 신피질의 순서대로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뇌가 파충류의 뇌, 즉 뱀의 뇌 상태가 된다는 것은 원차적인 동물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뜻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원시적인 동물의 뇌가 사용되면 비논리적이고 본능적이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당연히 상대는 안중에도 없고 간단한 정보도 입력되지 않으며 논리도 이해도 유연성도 사라진다. 상대의 말은 튕겨져 나가며 지금 순간에 자신에게 닥친 위험만 감지하여 반응할 태세를 갖춘 상태가 된다. 앞서 언급한 책의 저자인 고울스턴은 상대를 설득하고 소통하려면 자신의 뇌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충류의 뇌 상태는 단어나 문장이 입력되지 않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뱀의 뇌로 멈춤 상태가 되는 상황은 원시 시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자연재해, 위협적인 동물의 출현, 굶주림, 질병 등 극도로 생존이 위급함을 감지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한 상황, 어쩌면 자연재해의 위협보다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멈춤 상태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때이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상태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기능이 멈춘다. 감정의 뇌인 편도체의 착각으로 목숨을 위협받았다고 믿으며 상황에 방어적 대비를 하거나 공격 준비를 하고 상대를 무찌르기 위해 온 힘을 모은다. 그런 이유로 함께하는 사람과 완벽한 소통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이 지금 상대의 뇌 상태가 뱀인지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일이다. 뱀의 뇌 상태라면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입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뱀이 뇌 상태인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대를 뱀이 뇌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고려하여 소통해야 할까? 그 답이 이기적 소통에 있다. 내가 원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 상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의 뇌를 사람의 뇌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목표하는 소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뇌 상태로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기적 소통은 일종의 플랜 B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 상대를 준비시키는 기술, 즉 이기적 소통이 구체적 방법인데 성공적인 이기적 소통을 위한 플랜 B 커뮤니케이션 작전을 3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우선 나의 뇌 상태를 인지하여 뱀의 뇌이면 감정을 조절하여 평온하게 만든 후 소통하는 것이다. 이는 나 자신의 뇌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EQ를 활용하여 자기 감정 인식, 즉 자기의 감정을 살피고 내가 지금 뱀의 뇌인지 사람의 뇌인지 상태를 파악한다. 내가 지금 뱀의 뇌 상태라면 상대를 공격하고 물어뜯다가 심지어는 말로 죽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원인이 상대가 아닐지라도 뱀의 뇌 상태에서 내가 보내는 감성 신호는 상대를 불쾌하게 함으로써 뱀의 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엄마,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 연애 중인 아들이 불고기를 열심히 먹으며 한 말이다. 피곤할 때 여자친구랑 다투는 것 같다면서 체력이 연애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단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도 우리는 당연히 뱀의 뇌가 된다. 한마디로 다정하게 소통하기에는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다. EQ 지능적 이기적 소통은 내가 몸도 마음도 힘든 뱀이 뇌 상태인지 체크하고 만약 뱀이 뇌 상태라면 감정 조절을 한 뒤 컨디션을 회복해서 소통을 시작하도록 작동한다. 상황이나 상대가 소중할수록 성공적인 함께하기를 위한 소통 기술로 나를 먼저 준비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상대가 뱀의 뇌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뱀이 뇌 상태에서 보이는 감성 신호는 부정적 감정, 즉 불쾌함, 분노, 어이없음, 당황함, 불안함, 공포 등이 눈빛과 표정, 자세, 손의 움직임, 말의 속도와 어조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칫 잘못하면 그 신호에 나도 순식간에 뱀의 뇌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통을 시도하면서 아이 컨택도 안 하고 성의 없이 대답하는 상황. 화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는 듯 대하는 상황은 모두 뱀이 뇌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 역시 뱀이 뇌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하고도 공격적인 표현이다. 상대가 뱀이 뇌 상태로 판단되면 즉시 플랜 B 커뮤니케이션 작전을 실행해야 한다. 플랜 A가 주말에 가족 모임 있어. 집에서 10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인데 상대가 뱀의 뇌 상태라면 분명히 입력이 허술하게 되어 언제 그 말을 했느냐. 나는 들은 기억이 없다. 그게 이번 주말이었어. 아, 깜빡했다. 어쩌지? 와 같은 소통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상대의 반응에 내가 말할 때 뭐 했어? 에서 시작하여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아? 나 무시해? 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의 뇌가 뱀의 뇌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하고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단계는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성 신호를 인지한 후에 본격적인 플랜 B 커뮤니케이션 작전, 즉 사람의 뇌로 회복시키는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플랜 B 커뮤니케이션이란 플랜 A를 하기 전 상대가 뱀의 뇌 상태라고 판단될 때 공감과 배려 그리고 감정과 상황의 존중 신호를 상대의 감정이 낸 편도체에 입력시켜 사람의 뇌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상대에게서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받으면 자존심이 회복되어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뱀의 뇌는 사람의 뇌로 돌아온다. 플랜 B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감, 그리고 염려의 목소리 톤을 담은 호칭 기법과 시간 주기이다. 플랜 A인 주말에 가족 모임 있어. 집에서 10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야,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조금 이따 말할까?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다. 뱀이 뇌 상태가 된 이유가 나 때문이든 다른 상황 때문이든 간에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공감과 인정을 받은 상대는 사람의 뇌로 안정을 찾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소통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콜센터에서 화난 고객과의 소통 기술을 교육할 때 플랜 B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다짜고짜 언성부터 높이는 고객의 목소리에 자극받아 직원이 뱀이 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원이 뱀이 뇌가 되면 알고 있는 정보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고객에게 반항하고 그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만 들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리 지르고 욕까지 서슴지 않는 고객의 뇌 상태는 분명 뱀의 뇌이니 우선 플랜 B 커뮤니케이션 소통 기술로 사람의 뇌로 만드는 방법을 연습하라고 알려준다.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이 뱀이 뇌 상태라고 인지하게 하는 과정은 직원이 뱀이 뇌가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로 돌아온 고객은 정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져서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 기술은 나 자신과 상대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뱀이 뇌가 되어 부정적 감정에 휩싸인 상태로 논리도 목표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는 어떤 정보도 입력되지 않고 감정도 뒤틀린 상태로 갈등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복한 소통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고 교환하는 정보나 감정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평온한 상태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있잖아 네 두 눈 속에 그려진 별을 보고파 있잖아 네 목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고파 너는 말야 날 깨우는 햇살이 되고 사랑스러운 향기 되어 나를 채워가 간지럽히던 너의 숨결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내게 온다 있잖아 네 미소에 내 가슴이 봄이 되었다